오늘은 그동안 누구나 기능의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때 처음 이제 접하는 게 부신이라는 단어거든요. 저도 처음 기능의학 공부할 때 아마 처음 부신피로부터 했던 것 같아요. 장에 대해서 살짝 공부하다가 그 다음에 부신으로 넘어가는데 잘 아는 것 같지만 부신에 대해서 잘 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오늘은 부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순서는 첫 번째, 부신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고요. 두 번째, 부신 호르몬이 너무 과다하게 분비가 되거나 아니면 부신이 너무 적을 때 우리 몸에서는 어떤 증상이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신 기능을 올리기 위해서 운동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음식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지, 수면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어떤 영양제를 먹을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이런 뇌와 부신의 상관관계에 대해서까지 한번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신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나요? 라는 주제입니다. 부신은 우리 몸의 그 신장 양쪽에 자기 주먹만한 신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먹만한 신장 위에 자기의 엄지손가락만한 부신이 있습니다. 무게는 4g 정도 된다고 하고요. 부신은 크게 우리 껍질에 해당되는 피질과 수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부신 피질에 대해서 껍질에 해당되는 부신 피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피질도 또한 바깥에서부터 한 층, 두 층, 세 층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각각의 층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이 따로 있습니다.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가장 바깥층에서 분비가 되고요. 중간층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제일 안측에서 DHEA가 분비가 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아니면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이 될 때 부신 피로가 올 때 호르몬들이 없어지는 순서는 안쪽에서부터입니다. 성호르몬을 만들어내는 DHEA 호르몬이 가장 먼저 소진이 되고요. 두 번째 코르티솔, 세 번째 알도스테론의 순서로 소진이 됩니다. 각각의 호르몬들이 하는 기능을 보면 왜 그런 순서대로 호르몬이 소진이 되느냐를 알 수가 있는데요. DHEA라는 호르몬은 성호르몬을 만드는 전구체입니다. 그리고 DHEA가 풍부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고 운동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근육이 잘 생성되는 이점이 있고요. 또한 DHEA가 풍부하면 정서적으로는 안정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해서 그것을 끝까지 할 수 있는 지구력을 가지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코르티솔의 작용을 보면은 코르티솔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코르티솔이 확 올라가잖아요. 혈압과 혈당을 올려서 에너지를 공급하고 외부에서 어떤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힘을 가지게 하고 항염증, 항알러지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알도스테론의 작용은 알도스테론은 수분을 조절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과 평형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들의 역할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왜 이런 순서대로 호르몬이 먼저 없어지는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혈압과 혈압을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우리가 가장 생명에 위협을 주는 현상이겠죠. 그래서 가장 마지막까지 알도스테론의 기능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코르티솔, 스트레스에 대항하고 항염증, 항알러지를 작용을 하는 호르몬을 우리가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어떤 위기 상황이 되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보다 종족을 번식하는 것은 덜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성호르몬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먼저. 그래서 스트레스 받거나 시험 기간이 되면 우리가 생리를 한두 번씩 건너뛰기도 하고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가장 우리가 먼저 없어지는 호르몬,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없어지는 호르몬이 DHEA 호르몬이고, 이 DHEA 호르몬은 남성은 남성답게, 여성은 여성답게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스트레스를 받는 기간이 오래되면은 각각의 그 성적인 매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없어지는 호르몬이 코르티솔입니다. 코르티솔은 항염증 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항알러지, 그 다음에 에너지를 올리는 작용이 있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오래되면은 우리 몸이 여기저기 아프면서 자꾸 그 염증이 생기는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이브해야 되는 작용이 알도스테론의 작용인데요. 그 빈혈이 아닌데 자주 어지러우신 분들 있죠. 앉았다가 일어난다든지 포지션 체인지를 할 때 뭐 어지럽다든지 아니면 삐 하는 이명 같은 소리가 들리시는 분들은 부신의 기능이 아주 떨어진 그런 작용들이 오래 지속된 사람이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알도스테론, 그 혈압을 조절하는 그 기능을 보면은 우리 몸에서 피가 우리 출혈이 많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그 염분, 나트륨이 부족한 상황이 되면은 우리 몸에서 이거는 혈압을 좀 올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인지가 되기 때문에 부신에서 알도스테론의 분비가 증가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알도스테론의 분비를 증가하는 뉴로트랜스미터, 그 신경 전달 물질은 그 도파민과 세로토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올라간다든지 세로토닌의 분비가 너무 항진되면은 그 혈압이 올라가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알도스테론의 분비를 증가시켜서 혈압을 올리는 작용이 되고, 이런 것들이 또 부족하면 오히려 혈압 조절에 어려움을 겪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부신 피질이 아니라 그 부신 수질 호르몬입니다. 안쪽에 있는 것이 그 부신 수질인데요. 부신 수질은 한편으로는 이것이 내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지만 사실은 이런 그 교감과 부교감, 교감 심파세틱 강글리온의 다른 연장된 형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신경계처럼 빠르게 이제 신경처럼 전달을 빠르게 하는 기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위기에 딱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부신 수질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울 것인가 도망갈 것인가를 결정할 때 분비되는 첫 번째 호르몬이 부신 수질에서 분비되는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피네프린의 에피는 위라는 뜻입니다. 콩팥의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이 네프린은 콩팥을 이야기하고요. 에피는 콩팥의 위쪽이다. 콩팥의 위쪽에 부신 수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다라는 뜻의 에피네프린이라는 어원이 있고요. 이것을 그 영국식 표현으로 하면은 아드레날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피네프린과 아드레날린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아드레날린의 AD는 그 부가된 뜻이다라는 것이고요. 레날은 콩팥을 의미한다라는 어원을 알아두시면 재미있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스트레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어떤 스트레스에 딱 반응이 되면은 빨리 반응하는 것이 그 부신 수질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런 그 신경계를 통해서 부신의 안쪽에 있는 부신 수질에서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면은 가슴이 두근두근 뛰게 되고 혈당이 증가하게 되고 근력이 증가해서 이런 그 스트레스에 즉각적인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됐을 때는 계속 이 부신 수질이 흥분하지는 않죠. 이 부신의 피질 호르몬들이 반응하게 되고요. 아까처럼 그 DHEA, 코티졸, 알도스테론들이 순차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대사, 간에서 저장된 글리코겐과 아니면은 그 단백질과 지질에서 당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대응하는 데 필요한 당을 많이 만들어내도록 노력을 하게 되고요. 또한 그
이런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염증이나 알러지 반응을 조절하게 됩니다. 자, 부신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부신은 부신의 피질과 수질로 되어 있다. 그러면 부신의 수질은 우리가 스트레스에 반응했을 때 가장 먼저 신속하게 반응하는 호르몬이 나온다.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오고 이것은 심장의 활동을 촉진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계속 사람이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그죠? 스트레스가 아주 오래 지속된다면 그러면 그때는 부신의 피질에서 호르몬이 나오고 그런 부신 피질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은 안드로겐, 알도스테론, 코티졸과 같은 호르몬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부신이 결국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혈압과 평형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고 지방과 단백질을 당으로 전환시켜서 에너지를 생성시키려는 노력을 한다.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항염증 효과, 생리적으로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성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부신이 우리 몸에 어떤 평형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